오늘은 Q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업을 들으시다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이 카페로 방문해 주셔가지고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환영하고요. 뭐 자료 구조뿐만 아니라 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네,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복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Q란 무엇인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설명드린 Q가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Q를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두 가지 버전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버전 1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버전 2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Q를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먼저 Q의 개념입니다. Q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FIFO, First In, First Out 대로 동작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Q의 동작을 설명하는 건데요. 먼저 들어온 원소가 먼저 나간다 이거고요. 대표적으로는 이 push란 연산, 팝이란 연산으로 동작하는데 push란 연산은 맨 뒤에 원소를 삽입한다. 그 다음에 팝이라는 연산은 맨 앞에 있는 원소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동작하는 걸 보시면요. 1이라는 원소를 푸시했어요. 그 다음에 2라는 원소를 푸시했는데 푸시를 할 때 그 Q의 가장 뒤에 푸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넣었던 1이 팝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택은 맨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데 이거는 맨 처음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영화관 있잖아요. 영화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관이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네, 그림을 이렇게 못 그리죠. 네, 여기가 영화관인데 그러면은 이 줄을 이렇게 섰으면은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영화를 먼저 보러 갈 거 아니에요. 네, 이게 Q랑 비슷합니다. Q는 네,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온다. 버스트 인, 버스트 아웃. 영화에서 영화를 보기 전에 대기줄이 있는 모습을 상상하셔도 네, 기억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는 Q를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처리. 이벤트 처리가 뭐냐면은 네, 여러분 이런 화면 많이 봤죠? 네, 뭔가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그 회원 가입을 하실 때 뭐 중복 확인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디가 중복이 되는지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여러분께서는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중복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이벤트 핸들러에서는 여러분들께서 그 입력한 순서대로 아이디가 입력되고 뭐 버튼이 눌렸을 때 하는 뭐 이러한 동작들이 발생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발생시킨 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그 이벤트를 발생시킨 대로 동작이 되게 할 수 있는 게 네, Q의 동작과 유사하죠. 버스트 인, 버스트 아웃.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거랑 일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공용 프린터 대기열. 이게 좀 더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무실이나 그 뭐, 네.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프린터가 한 대 있고요. 프린터가 한 대 있고 뭐 PC가 여러 대 있어요. PC가 여러 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PC도 있고 B라는 PC도 있는데 이 공용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A라는 PC에서도 나 이거 출력하고 싶어. 명령을 내렸고 B라는 PC에서도 나도 출력하고 싶어.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동일한 프린터에. 그러면 이 프린터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기열을 만든다는 거죠. A가 먼저 그 요청을 했으니까요. A의 작업, 그 다음에 B의 작업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터가 동작을 할 때는 죄송합니다. 프린터가 동작을 할 때는
그 A의 입력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입력이 먼저 출력이 됐겠죠. 왜냐면은 A가 먼저 프린터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 Q의 first in, first out 먼저 요청이 온 게 먼저 처리된다. 이거랑 일치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Q의 활용 분야를 두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의 구현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Q를 어떻게 구현할까요? 기존의 그 스택 강의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펜드를 활용해서 푸시를 구현했었죠. 네. Q도 푸시 연산이 그 맨 마지막에 원소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어펜드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팝 같은 경우에서는 이 스택에서는 뺀 뒤에 있는 원소를 가져왔죠. 근데 Q는 맨 앞에 있는 원소를 가져와야죠. 그래서 스택과 다르게 여기 0이 들어갔어요. 이게 0이 그 배열에 보면 인덱스가 있잖아요. 0이 맨 처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팝 1을 하면은 두 번째 원소를 가져와라 이거고 0이 맨 처음 원소를 가져와라 이거예요. 팝 0 했을 때 이 0이 몇 번째 원소를 가져오는지 처음을 기준으로 몇 번째 원소를 가져오는지 이겁니다. 그럼 처음 원소가 이렇게 꺼내지겠죠. 네, 그래서 팝 제로를 하면은 팝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0을 안 쓰고 그 스택을 구현할 때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인자를 넣지 않으면은 뺀 뒤에 있는 원소를 가져와 달라 이걸로 해석해요. 근데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은 그 맨 처음 원소 기준으로 이 숫자 번째 있는 원소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리스트를 활용해서도 Q를 구현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어펜드를 하면은 푸시가 됩니다. 어펜드 2를 하면은 푸시가 되죠. 어펜드 3을 했을 때까지 푸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거요. 이 문장까지 왔어요. 죄송해요. 하나 더 넘길게요. 죄송합니다. 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Q의 렌이란 거는 렌은 랭스의 약어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 Q의 길이라는 거는 Q가 아까 리스트였죠. 리스트의 길이라는 거는 이 원소가 몇 개 있는지를 의미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있죠. 그러므로 렌 Q는 3이 되는 거예요. 원소가 3개 있으니까 3이 되는 거예요. 3이니까 0보다 크죠. 0보다 크면 참이죠. 그래서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해석하면은 Q에 원소가 있으면은 실행해라 이겁니다. 실행을 하죠. 아이템은 Q.pop 제로. 그러면은 맨 앞에 있는 원소가 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을 여기서 출력하면은 이제 1이 출력되겠죠. 1이 출력되고 이제 이 부분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Q를 출력하게 되면은 아까 1이 있었죠. 여기 1이 있었는데 이게 팝이 됐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2, 3, 네, 2, 3이 출력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Q 동작은 하는 것 같아요. Q 동작은 하는 것 같은데 어, 팝 제로를 하면은 팝 제로를 하면은 Q가 동작은 해요. 팝 연산이 동작은 하는데 이게 그 내부가 리스트 내부 자체가 동적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맨 앞에 있는 원소를 삭제하잖아요. 그럼 이걸 다 하나씩 당겨야 돼요. 이걸 다 하나씩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뭐 이렇게 10,000개가 있어요. 10,000개가 있으면은 팝 제로를 해서 앞에 있는 걸 꺼내잖아요. 그럼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999개를 다 당겨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비효율적입니다. 동작은 해요. 동작은 하는데 팝 제로는 비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전 2의 Q를 알아볼 거예요. 버전 2의 Q를 알아볼 거고요. 네, 덱을 활용할 거예요. 덱이란 거는 더블 엔디드 Q의 약어이고요. 양쪽에서 삽입 삭제가 가능한 Q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한쪽에서만 삽입 삭제가 가능한데, 그쵸?
그 팝을 할 때 한쪽에서만 팝이 됐잖아요. 근데 더블 엔디드 큐, DQ는 양쪽에서 그 팝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활용해서 네. 그러니까 이 DQ의 일부 기능을 활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이 DQ를 활용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Q를 네,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어펜드는 그대로 쓰고요. 양쪽에서 삽입 삭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 앞에 있는 원소를 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팝 레프트를 합니다. 팝 레프트를 해요. 네, 팝 레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DQ를 쓰기 위해서는 이 임포트 문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리스트 아까는 이거였죠. 약간 이거였는데 이제 DQ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네,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한 건 똑같죠. 뭐 어펜드 똑같고요. 팝 제로만 팝 레프트로 바꾼 거예요. 뭐 딴 거 없어요. 팝 제로만 팝 레프트로 바꿨다. 네, 팝 레프트로 바꿨다 이겁니다. 이게 대문자로 제가 잘못 썼는데 이 소문자로 하셔야 돼요. 네, 오해하실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별로 바뀐 건 없죠.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게 성능이 얼마나 차이 나냐.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팝 제로로 팝 연산을 한 거랑 팝 레프트로 연산을 한 거랑 얼마나 차이 나냐. 이렇게 보니까요. 5만 번 반복했어요. 5만 번 팝 제로를 해보고 5만 번 팝 레프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 팝 제로를 했을 때는 5만 번 수행한 시간이 이거고요. 팝 레프트를 했을 때 5만 번 수행한 시간이 이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팝 제로가 약 76배 정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되게 상당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팝 팝 레프트를 해서 1초 걸리는 게 팝 레프트를 해서 1초 걸리는 게 팝 제로를 해서는 76초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 그 코딩 테스트를 하실 때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은 로직은 맞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요. 보면은 이런 걸 모르면은 그렇겠죠. 이런 내부 구조를 모르면은 로직이 맞으면 정답이 맞는 것 같은데 시간 초과가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더 이상 뭐 이렇게 디버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공부하실 때 제대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버전 2의 Q를 쓰자 이렇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문자열이 하나 있고요. 이게 회문인지 판별하는 솔루션 함수를 작성할 겁니다. 네. 문자열을 하나 받고 회문이면 true 아니면은 false 이렇게 반환을 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약간 함정을 팠습니다. 죄송해요. 알파벳이나 숫자가 아니면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백이 있거나 뭐 콤마가 있거나 이런 문자들은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이 들어오면은 그 알파벳은 모두 소문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를 받으면은 알파벳이나 숫자가 아니면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알파벳은 대문자, 소문자는 모두 소문자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요. 레벨, 앞에서도 레벨, 뒤에서도 레벨, true. 헬로우는 이거는 앞이 대문자니까 HELLO가 되겠죠? 대문자는 소문자로 된다고 했으니까요. 앞에서 읽었을 때랑 뒤에서 읽었을 때랑 같지 않죠. false. 이거는 얘는 소문자 A가 될 거고요. 공백은 없어질 거고요. 이 콤마 공백 없어지고요. 공백 없어지고 콤마 공백 없어지고 공백 없어지고 콜론 공백 없어지고 이거 대문자 소문자로 바뀌고요. 그러면은 AMAN, AMAN, AP, AMAN, AP,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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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똑같죠? 네. 이렇게 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회문을 체크할 때 어떻게 했죠? 만약 레벨 이런 게 있어요. 이 문자를
앞에서 읽었을 때랑 뒤에서 읽었을 때랑 같은지 체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하나는 문자를 여기서 있으면은 하나는 문자를 뒤에서부터 보고 하나는 문자를 앞에서부터 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다. 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인덱스를 매기면은 하나는 인덱스가 0, 1, 2, 3, 4 이 순서대로 보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네, 역순으로 보자는 거죠. 얘는 하나는 여기서부터 보고 하나는 여기서부터 보고 네, 보는 순서를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는 스택하고 큐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문자열을 읽어가지고 그대로 스택에다 넣어요. 스택에다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왼쪽부터 읽어가지고 그대로 또 큐에다 넣어요. 여기서 하나씩 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택에서 팝을 하면은 뒷문자부터 나오겠죠. 맨 뒷 문자부터 나올 거고 큐에서 팝을 하면은 맨 앞에 문자부터 나오겠죠. 왜냐면 얘는 first in, last out이고 얘는 first in, first out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문자열을 스택과 큐에 넣어놓고 팝을 하면서 네, 같은지 계속 비교하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스택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네, 이거대로 뒤에서부터 팝이 되고요. 큐는 앞에서부터 팝이 되니까요. 네. 자연스럽게 팝 연산을 하면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주의할 점은 숫자와 문자만 네, 우리는 그 스택과 큐에 넣어야겠죠. 다른 문자는 무시하기로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콤마나 뭐 공백이나 그 다음에 뭐 콜론 뭐 이런 거는 다 무시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대문자는 소문자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것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처리만 한다면은 나머지는 스택과 큐에 넣고 비교를 하면은 끝나는 거죠. 네, 실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문자를 받고 true, false를 반환해요. 네, 스택과 큐를 만들었어요. 네, 스택과 큐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DQ 하실 때 아까 여기 약간 빠졌는데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임포트 했던 거 있었죠. 임포트 DQ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임포트 DQ 했던 거를 구문을 넣어 주셔야 동작을 하겠죠. 네. 그래서 Q는 DQ를 하고 스택은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자열에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씩 순회하면서 보시면은 잘 안 보이겠죠? is 알럼이라는 거는 알파벳이나 숫자냐 이렇게 체크하는 파이썬 함수를 의미해요. 만약에 이 문자열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비교하면서 네, 문자 혹은 숫자, 문자 혹은 숫자, 문자 혹은 숫자 이게 체크가 될 때에만 스택과 큐에 넣는 겁니다. 스택과 큐에 넣는데 그냥 넣지 않고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로우어 함수를 활용했어요. 로우어는 네, 대문자가 들어온 경우 소문자로 바꿔주고 뭐 일반적인 문자가 들어오면은 그냥 그 문자로 넣어주는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로우어를 해주면은 네, 우리가 지금 정리하면 1단계 is 알럼으로는 각 문자가 영어 혹은 숫자인지 체크하고요. 그거일 때만 어펜드 즉 푸시를 하고 있고요. 푸시를 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영어나 숫자 중에서도 영어가 대문자로 들어올 때는 소문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로우어 메소드를 호출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넣었으면 끝난 거죠. 팝을 하면서 계속 비교하는 거죠. 언제까지? 네, 스택이 비어있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중간에 뭔가 같지 않은 게 있으면 뻘 쓰고요. 이 반복문이 맞춰져 있으면 그러니까 스택이
그 비어 있을 때까지 Q와 모든 원소가 팝을 하면서 비교하니까 같았어요. 그러면 이건 회문이니까 return true를 반환하면 되는 거죠. 네. 쉽죠? 이 예시가 좋은 점은 스택하고 Q를 동시에 활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전 시간에 배운 스택 그리고 이번에 배운 Q를 한 번에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여기에 import Q를 하셔야 돼요. 앞에 PPT에 설명했던 import Q를 꼭 해야 됩니다. 네. import DQ 해야 돼요. 앞에 슬라이드를 참조하시고 이거를 포함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코드가 돌아가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Q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버전 1과 버전 2를 알아봤고 버전 1은 리스트에 팝 제로 함수 팝하고 인자의 0을 넣어가지고 팝 연산을 구현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Q에서 팝 레프트를 활용해서 팝 연산을 구현한 거. 근데 두 번째가 효율이 훨씬 좋았죠. 그래서 우리는 네, 두 번째를 활용하기로 했고요. 이제 연습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네, Q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도 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댓글이나 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